3년을 모아서 준비한 가족 여행. 남편을 잃은 후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여행. 하지만 출발 3일 전 아들로부터 단 한 줄의 문자가 날아온다. 엄마는 여행비만 내주시면 돼요. 온 가족의 해방을 위해 3년을 모았던 그 돈. 그게 정말 필요했던 게 아니었다. 서울 근교의 한 주택.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평범한 주택가의 풍경이지만 이 집 거실 벽에는 특별한 것이 붙어 있었다. 작은 종이에 손글씨로 쓰인 글귀였다. 2025년 가족여행 오키나와. 3년 전만 해도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남편을 잃은 지 5년.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명절이면 한 번씩 만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어딘가로 떠나본 지가 몇 년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데 왜 오키나와인가? 어머니 김영숙은 3년 전 그날을 여전히 기억한다. 아들이 엄마한테 물었던 그 한마디. 엄마, 혹시 가고 싶은 데 있어? 우리 이번에 가족여행 가볼까? 뭐, 갑자기? 그 순간 어머니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깨달았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온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을. 그날부터 어머니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자금 모으기였다. 가족 5명이 해외여행을 가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항공료, 숙박료, 식사비, 관광지. 어머니는 종이에 세로줄을 그어서 일일이 계산해 나갔다. 매달 월급 통장에서 200만 원.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매달 적금을 들었던 것처럼 어머니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다시 저축을 시작했다. 적금 통장에 돈이 모일수록 어머니의 표정은 밝아졌다. 6개월 차에 1,200만 원. 1년 후에 2,400만 원. 거실의 달력에는 매달 어머니의 손글씨로 적금액이 기록되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여인처럼 어머니는 여행지를 리서치했다. 휴대폰으로 오키나와의 해변 사진을 켜고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관광지를 메모에 기록했다. 후루오가와 폭포, 샤미센 라이브를 하는 음식점, 온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투어. 어머니의 준비는 집착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것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었다. 할머니, 비행기 타봤어? 할머니도 처음이야. 우리 함께 타보자. 우와, 구름 위에서 뭘 먹어? 뭐든 먹고 싶은 거 해줄게. 손주들은 어머니의 기대감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아이들에겐 할머니와 함께하는 해외여행은 그야말로 모험이었다. 2년이 지났을 때 어머니는 한 발 더 나아갔다. 항공권을 미리 예약하기 시작했다. 비수기에 미리 결제하면 더 싸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환율도 매일 확인했다. 어머니는 마치 투자 전문가처럼 변했다. 거실 벽에 붙은 종이에는 이제 상세한 일정이 적혀 있었다. 데이 1. 오키나와 도착. 게스트하우스 체크인. 데이 2. 후루오가와 폭포. 점심은 현지 유명한 우동 가게. 데이 3. 가족 사진 촬영. 해변에서. 데이 4. 돌아오기. 어머니의 손가락이 캘린더 위를 따라갈 때마다 기다림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졌다. 이제 남은 건 6개월이었다. 3년의 시간이 그렇게 모였다. 매달 200만 원씩 36개월. 그리고 이제 여행은 더 이상 꿈이 아니었다. 지난 여름 어머니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가족 단톡방에 공지하는 대신 먼저 아들에게만 보내기로 했다. 이 여행에 대한 선물이기도 하고 함께라는 확인이기도 했다. 우리 여름에 다 함께 오키나와 가자. 엄마가 다 준비했어.
7월 20부터 24일. 엄마, 감사합니다. 아이들 너무 좋아해요. 와,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아들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좋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해지는 거야. 네, 엄마. 약속 지킬게요. 그 말은 약속이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감사함이 함께 흘러나왔다. 평소에 엄마 아내, 아이들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깨닫는 듯 했다. 출발까지 남은 시간은 3주였다. 어머니의 준비는 막바지에 들어섰다. 짐 리스트를 만들고 환전을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 짐을 챙기는 동안 손가락이 자꾸만 떨렸다. 이 여행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다. 이것은 남편이 떠난 후 어머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가족이 함께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아직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었다. 거실의 달력은 매일매일 X로 칠해지고 있었다. 출발까지 남은 것은 이제 7일이었다. 어머니의 두 눈은 반짝이고 있었다. 3년의 기다림이 이제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다. 올해는 진짜 가족여행이다. 어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엔 기대감뿐만 아니라 마치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은 듯한 다짐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출발을 남은 지 3일 전에 오후 2시 47분. 어머니는 마트에 가서 여행에 가져갈 영양제와 밴드를 사고 있었다. 손주들이 낯선 나라에서 배 아파하면 안 되니까 소화제도 챙기고 감기약도 챙겼다. 여행 가방 하나는 온전히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알림음이었다. 어머니는 계산을 마치고 휴대폰을 꺼냈다. 발신자는 아들이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보통 아들은 전화를 했다. 문자는 거의 보내지 않던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화면을 눌렀다. 그 문자의 첫 두 글자가 마음에 걸렸다. 엄마. 뭔가 있을 때 쓰는 시작이었다. 어머니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읽기로 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엔 처가 쪽 가족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여행비만 내주시면 돼요. 와이프가 정말 원했고 우리 부부만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합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멈췄다. 마트의 형광등이 자신의 뺨을 비추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느낀 것은 오직 가슴 한가운데 내려앉는 무거움뿐이었다. 부부만의 시간. 3년을 모았다. 3년을 기다렸다. 매달 월급에서 200만 원씩을 빼내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도 했고 손주들이 좋아할 선물도 준비했다. 항공권도 예약했고 숙소도 정했고 일정도 짜놨다. 심지어 후루오가와 폭포에 가는 투어까지 미리 예약했다. 그런데 여행비만 내라니. 어머니는 마트를 나왔다. 아무도 없는 길에서 휴대폰 화면을 다시 켰다. 아들의 문자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한 번 더 읽었다. 마치 다른 의미가 숨어 있을 거라 생각하듯이. 하지만 문자는 명확했다. 그리고 잔인했다.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가족 단톡방을 열었다. 3일 전만 해도 그 톡방은 설렜다. 손주들의 질문, 며느리의 너무 감사합니다. 아들의 감정 어린 메시지들. 하지만 지금 톡방은 이미 변해 있었다. 이미 일정이 수정되어 있었다. 7월 20부터 24일의 오키나와 여행은 없었고 대신 부부와 아이들 중심의 여행으로 변경되어 있었다. 사돈댁 내외도 포함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톡방의 맨 아래로 내려가 봤다.
어머니는 다음에 따로 시간 내셔서 다녀오세요. 이번엔 저희끼리 다녀올게요. 히읗 히읗 감사합니다.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마치 합리적인 제안인 것처럼,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어머니는 휴대폰을 집어내려놨다. 손이 자꾸 떨렸다. 그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웠다가 일어나고 일어나다가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20년을 함께 자던 남편이 더 이상 없는 그 자리를 바라봤다. 그 자리가 너무 컸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머니는 자신을 돌아봤다. 혹시 아들이 부담스러워했나? 혹시 자신이 너무 많이 개입했나? 혹시 이 여행이 아들에게는 부담이었나? 아니야. 아들은 감사한다고 했잖아. 약속 지킬 거라고 했잖아. 어머니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다. 하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나를 배제했다고? 내가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고 싶었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새벽 3시 어머니는 거실로 나갔다. 벽에 붙어있던 2025년 가족여행 오키나와라는 종이를 내려봤다. 손글씨로 쓰인 글귀가 흐릿해 보였다. 3년을 모은 돈은 여전히 통장에 있었다. 어머니 명의로. 거실의 달력 위에는 여행 일정이 표시되어 있었다. 매달 적어놓은 적금액, 환율 변동, 항공권 예약 번호. 모든 것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의 기대감뿐만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린 현실도. 아침이 되었다. 어머니는 밥을 먹지 못했다. 대신 잠깐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아들의 문자를 다시 읽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들이 반복되어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결정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단지 받아들이기로. 그 결정의 순간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가 사라졌다. 3년을 모으며 빛나던 눈의 윤기가 사라졌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것이 피어났다. 분노가 아니었다. 체념도 아니었다. 그것은 결연함이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조용히 은행으로 향했다. 출발까지 2일이 남아 있었다. 가족 단톡방에서는 여전히 준비 사항들이 나열되고 있었다. 항공권 확인, 짐 준비, 환전. 모두 어머니가 해줘야 할 일들이었다. 어머니는 은행에 도착해서 담당자에게 물었다. 여행 자금으로 미리 결제해 놓은 게 있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항목을요? 다 있어요. 항공권도 호텔도 투어도. 은행원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지만 전문가로서 묻지 않았다. 은행원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누르기 시작했다. 환불 처리 중. 어머니는 그 화면을 바라봤다. 3년을 모은 돈이 다시 자신의 통장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예약금 800만 원. 항공권 1,200만 원. 호텔 1,000만 원. 투어 예약금 300만 원. 총 3,300만 원이 환불되는 순간 어머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슬픔의 미소가 아니었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거실의 달력을 내려다봤다. 3년을 가득 채운 메모들. 매달의 적금액, 환율 변동, 준비사항들. 어머니는 이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들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거실 벽에 2025년 가족여행 오키나와라는 글귀도 내려왔다. 어머니는 그 종이를 들었다. 며칠 전만 해도 이 종이는 어머니의 인생 전체였다. 어머니는 펜을 다시 들었다. 그리고 그 종이 뒤에 새로 썼다.
2025년 나의 여행 제주도. 출발 하루 전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머니는 그 전화를 받았다. 아들의 목소리는 미안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감정이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여행. 그래, 잘 다녀와. 엄마. 가족들 잘 챙기고 안전 조심해서 다녀와. 그게 어머니가 바라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엄마.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아들은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들은 그것을 느꼈다. 뭔가가 바뀌었다는 걸. 그날 밤 어머니는 휴대폰을 켜서 검색을 시작했다. 제주도 항공권. 처음에는 어색했다. 이전의 검색은 항상 가족 여행 오키나와였는데 이제는 혼자 떠나는 여행을 찾고 있었다. 어머니는 처음 호텔을 예약할 때 손가락을 잠깐 멈췄다. 객실을 선택할 때 시선이 싱글룸에서 떠올리지 못했다. 평생 혼자 묵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우스를 움직였다. 싱글룸을 클릭했다. 그 다음은 항공권이었다. 7월 20일 인천 제주. 어머니는 아들 가족이 탈 비행기와 같은 시간에 호텔을 잡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오키나와로 가는 바로 그 순간 자신은 제주로 갈 거였다. 뭔가 상징적인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는 항공권을 예약했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약간 떨렸다. 하지만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대였다. 7월 19일 마지막 밤. 어머니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번엔 손주들을 위한 약이나 선물은 없었다. 대신 자신을 위한 것들이 들어갔다. 좋아하던 향수, 편한 신발, 읽고 싶던 책. 혼자 여행하는 사람의 짐이었다. 거울 앞에 서서 어머니는 자신을 봤다. 58세의 평범한 여인이었다. 이마에는 주름이 있고 눈가에도 나이가 묻어났다. 하지만 그 눈에는 뭔가가 살아있었다. 나도 내 여행이 있어야지. 어머니는 중얼거렸다. 7월 20일 아침 공항은 붐비고 있었다. 한쪽 화면에는 오키나와로 가는 항공편이 있었다. 어머니의 아들 가족이 탈 비행기였다. 아들은 이미 체크인을 했을 거였다. 다른 한쪽 화면에는 제주도로 가는 항공편이 있었다. 어머니는 짐을 카운터에 올렸다. 그리고 탑승권을 받았다. 제주도행 탑승객 여러분. 공항 스피커가 울렸다. 어머니는 짐을 들고 탑승 게이트로 향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의 문자였다. 엄마 감사합니다. 저희 잘 다녀올게요. 어머니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포켓에 집어넣었다. 답장은 보내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 순간을 기억하기로 했다.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땅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서울도 아들의 집도 그동안의 모든 기대도. 그리고 새로운 하늘이 펼쳐졌다. 이제야 나를 위한 여행이구나. 어머니는 속삭였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뭔가가 풀렸다. 3년을 모으며 모아진 긴장감이 2일간 참으며 참아온 분노가 마지막 밤 혼자 짐을 싸며 느낀 외로움이 모든 것이 구름처럼 흩어졌다. 창밖의 하늘은 맑았다. 구름 위에서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닌,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아닌, 단지 나로서의 여행.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같은 시각, 다른 장소. 인천공항의 국제선 출발 라운지. 아들은 가족들을 이리저리 챙기고 있었다.
아내는 짐을 정리하고 손주들은 거리를 돌아다니며 뛰어놀고 있었다. 아내의 부모님도 함께 있었다. 탑승권 다 나왔어. 아내가 물었다. 아들은 가방에서 탑승권을 꺼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았다. 어머니의 탑승권이 없다는 걸.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결제가. 아들은 휴대폰을 들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결제 취소됨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항공권, 호텔, 투어 모두 취소되어 있었다. 아들의 손가락이 떨렸다. 아내에게 빠르게 속삭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호텔 예약도 없고 투어도 없었다. 오키나와는 준비가 덜 되어 있었다. 아내의 얼굴이 굳었다. 뭐야, 왜 취소돼 있어? 어머니가 뭐 하는 건데? 모르겠어. 전화해봐야겠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통화 중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통화 불가 상태였다. 다시 시도했다. 역시 안 됐다. 아들은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예약이 취소됐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한편 제주행 항공기는 이미 활주로를 내려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 아들이 보낸 메시지는 도착하지 않을 것이었다. 제주국제공항 도착. 오후 1시 15분. 어머니는 짐을 찾아서 나왔다. 렌터카를 빌리기로 했다. 평생 처음 혼자 운전대를 잡았다. 서툰 손가락으로 카드를 건넸다. 처음 운전하시나요? 직원이 물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여행을 와서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같은 시각 오키나와 공항. 아들 가족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다. 호텔이 없다. 항공권은 있지만 숙소가 없었다. 투어도 없었다. 여행사 직원은 상황을 정리하는 데 바빴다. 아내는 이미 신경질을 내고 있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인데? 어머니가 왜 갑자기? 아들은 계속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다. 제주 하늘에는 구름이 있었고 오키나와 하늘에는 햇빛이 있었다. 제주도 현지 시간 오후 2시. 어머니는 해변에 차를 세웠다. 중문 해변이라는 팻말이 보였다. 어머니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걸었다. 바다 냄새, 바람 소리, 파도 소리. 모두가 낯설었지만 모두가 반가웠다. 평생 누군가를 따라가며 봤던 바다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해서 온 바다였다. 오키나와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아들은 여행사와 통화 중이었다. 하루 중에 갑자기 호텔을 잡을 수 없었다. 게스트하우스도 예약이 가득했다. 여행사는 미안해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아내는 아들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당신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당신 엄마랑 뭔 일이 있어?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제 깨달았다. 어머니가 왜 항공권과 호텔을 취소했는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었다. 더 이상 돈만 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선언이었다. 그 깨달음이 얼마나 늦은 것인지 아들은 알고 있었다. 제주도 저녁 6시. 어머니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자그마한 방 하지만 깔끔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제주의 녹색 들판이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웠다. 휴대폰의 비행기 모드를 풀었다. 메시지가 수십 개 들어와 있었다. 어머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머니, 전화 좀 받으세요. 어머니. 가족 단톡방에서 며느리의 화난 목소리,
아내의 부모님의 의문의 말들. 어머니는 한 건 한 건 읽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놨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답장을 썼다. 하지만 보내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테이블에 뒤집어 놨다. 밤 11시 오키나와. 아들 가족은 임시로 잡은 낡은 호텔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다. 여행의 첫 밤이었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손주들은 할머니를 찾고 있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아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같은 시각 제주도.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음도 없고 타인의 기대도 없고 누군가를 챙겨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다. 오직 자신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어머니는 창문을 열었다. 제주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감각인지 어머니는 처음 알았다. 마침내 새벽이 되었다. 아들은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적어봤다. 하지만 지우고 지웠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머니가 화났어는 너무 늦은 말이었고 미안해는 너무 가벼운 말이었다. 아침이 되었다. 어머니는 제주의 아침 햇빛을 받으며 눈을 떴다. 어제의 그 자유감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핸드폰을 다시 켰다. 여전히 아들의 메시지들이 들어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어머니를 흔들지 못했다. 대신 어머니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뭘 원했지? 그리고 답했다. 그냥 함께 있고 싶었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고 싶었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제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였다. 어머니는 일어났다. 제주의 아침 공기를 마셨다. 그리고 혼자 제주를 돌아다니기로 결정했다. 차를 몰고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만큼 머물렀다. 아무도 엄마, 이제 가자라고 하지 않았다. 아무도 할머니, 빨리라고 재촉하지 않았다. 아무도 어머니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오직 어머니 자신만이 자신의 기준이었다. 제주도 둘째 날 아침 9시. 어머니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새로 뜬 햇빛이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다. 커피잔 옆에는 여행 가이드북이 놓여 있었다. 카페는 한적했다. 대신 옆 테이블에 비슷한 나이의 3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다. 모두 60대로 보였다. 그들도 혼자 온 것 같았다. 여행 가방이 옆에 놓여 있었고 가이드북을 펼쳐들고 있었고 서로 다른 숙소에서 온 것 같았다. 그중 한 명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언니 혼자 오셨어요? 네, 처음 혼자 여행을 나와봤어요. 우리도요. 우리는 친구들끼리 각자 따로 모텔을 잡고 낮에만 만나기로 했거든요. 언니 어디서 묵으세요? 중문 근처 게스트하우스예요. 오, 우리는 가까운데 거길 안 갔어. 좋아요? 네, 조용하고 좋아요. 그렇게 시작되었다. 서로 모르던 3명의 여성과 1명의 여성이 만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 되는 것. 세 여성의 이름은 각각 영희, 미순, 정이었다. 모두 비슷한 나이의 세 여성은 마찬가지로 남편을 잃거나 이혼을 했거나 혼자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우리도 오늘 점심 먹는데 함께 할래요? 영희가 물었다. 어머니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좋아요. 그날 점심은 특별했다. 아무것도 없는 작은 식당에서 먹은 검은 콩국수였지만 그것이 가장 맛있는 식사 같았다. 왜냐하면 누가 빨리 먹으라고 하지 않았고 누가 엄마 더 먹을래? 라고 물어보지 않았고 누가 자신을 봉사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4명은 그저 친구였다. 언니, 처음 혼자 나오셨다니까 떨리실 것 같아요. 네, 떨렸어요. 근데, 좋네요. 그럼 내일도 함께 할 거죠? 괜찮아요? 물론이지. 우리 4명이 하루 종일 함께 다니자고. 그렇게 연결된 어머니와 3명의 친구들. 그들은 제주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관광객들이 많은 곳은 피했다. 대신 자신들이 가고 싶은 곳을 가기로 했다. 오롱다리 해수욕장. 그곳에서 그들은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다 냄새를 맡으며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다. 아무도 계획을 강요하지 않았다. 셋째 날 한라산 중턱까지 가기로 했다. 자신들의 체력에 맞게 천천히 멈추고 싶을 때 멈추며 한라산 중턱의 한 카페에서 4명은 차를 마셨다. 목련꽃이 피어있는 정원이 보였다. 햇빛이 따뜻했다. 이런 여행 우리 청춘 때는 못했어. 그래도 이제 할 수 있잖아. 언니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해. 혼자가 아니라 이런 친구들과. 네. 고마워요.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구 아래 자신을 숨겨왔는지. 이 3명의 여성 덕분에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넷째 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침대에 누웠다. 탁자 위에는 고인이 된 남편의 사진이 있었다. 어머니가 여행 오면서 가져온 작은 액자였다. 어머니는 그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여보, 나 잘 있어. 좋은 친구들도 만났고. 이제야 나도 내 삶이 있다는 걸 느껴. 당신이 없어도 괜찮아. 나는 나로서 충분해. 그 말을 한 순간 어머니의 표정에는 평온함이 가득 찼다. 슬픔도 분노도 한탄도 없었다. 오직 그 자리에 있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온유함만 있었다. 마지막 날 어머니와 세 친구는 제주의 해변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다. 누군가 지나가는 관광객에게 부탁해서 4명이 나란히 서 있었다. 손을 맞잡고 웃고 있고 햇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셀카로도 찍었다. 어머니는 누군가에게 봉사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웃는 친구였다. 영희가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다. 언니, 우리 계절마다 만나자. 다음엔 어디로 갈래? 부산, 강원도. 어머니는 답장을 했다. 좋아. 다음엔 내가 계획할게. 여행의 마지막 밤. 어머니는 거울을 봤다. 여전히 58세의 평범한 여인이었다. 주름도 있었고 흰머리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빛이 달랐다. 거기에는 기대가 있었다. 다음 여행을 할 자신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비행기에서 돌아오며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래로 보이는 것은 서울이었다. 아들의 집도 가족들도 그곳에 있을 거였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어도, 누군가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니어도 자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7월 24일 오후 4시. 어머니는 서울로 돌아왔다. 공항 밖은 여름의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고 있었다. 택시에 올라타며 어머니는 휴대폰을 켜봤다. 메시지가 70개 이상 들어와 있었다. 대부분은 아들에게서였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저희 상황을 말씀해 드릴게요. 엄마, 전화 받으세요. 엄마. 가족 단톡방에는 며느리의 문자도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어머니는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답장하지 않기로 했다. 아들은 이미 어머니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택시가 도착하자 아들이 박스를 들고 뛰어나왔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너무 못났어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들어가자. 네. 엄마. 거실에 들어섰다. 아들은 자신이 가져온 선물들을 펼쳐놓았다. 오키나와에서 사온 것들이었다. 초콜릿, 기념품, 여행 책자. 엄마, 진심으로. 어머니는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다. 아들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어머니의 침묵 앞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침묵은 설득력이 있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왔다. 선물 상자를 들고 아들과 함께 들어섰다. 며느리의 표정은 불안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신경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저희가 너무 못된 짓을 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 고생했네. 어머니, 정말. 결과는 어땠어? 여행. 며느리는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질문에 대답했다. 네, 좋았어요. 그럼 됐네. 어머니는 그렇게만 답했다. 며느리는 그 짧은 대답 안에 담긴 거리감을 느꼈다. 지금까지의 따뜻했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다른 사람처럼 정중했을 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들은 매일 문자를 보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밥 먹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아들의 전화를 받았다. 네, 일요일 괜찮아. 근데 내가 며칠 먼저 나가야 할 것 같아. 어디 가세요? 친구들이랑 부산을 가기로 했어. 아들은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어머니는 그 전에 통화를 끝냈다. 2주일이 지났을 때 아들은 메일을 보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예약하셨던 호텔 환불금 일부를 저희가 보상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그 메일을 읽었다. 그리고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여름이 한창이었다. 어머니는 집에 앉아 있지 않았다. 영희, 미순, 정희와 부산을 다녀왔다. 그 다음은 강원도였다. 대관령 양떼 목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카톡으로 사진을 받은 아들은 어머니의 표정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밝았다. 정말로. 2개월이 지났을 때 집의 거실이 변했다. 벽에 새로운 사진이 붙어 있었다. 어머니와 3명의 친구가 찍은 사진이었다. 제주도에서 찍은 것, 부산에서 찍은 것, 강원도에서 찍은 것. 모두 어머니가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아들이 그 사진들을 봤을 때의 감정은 복잡했다. 미안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깨닫는 느낌도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켜서 뭔가 검색하고 있었다. 해외여행 패키지. 그것이 어머니가 검색 중인 것이었다. 미순이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내년에 유럽 가고 싶은데 함께 할래? 어머니는 답장을 했다. 좋아. 근데 이번엔 우리가 비용을 나눠서 가자. 그날 밤 아들이 전화를 걸었다.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저희 만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잠깐 침묵했다. 괜찮아.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엄마. 넌 너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자. 어, 네. 그리고 싶은 것들이 있으니까.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일요일 오후 2시. 아들 가족이 어머니의 집에 들어섰다. 손주들은 할머니라고 외치며 달려왔다. 어머니는 손주들을 안아줬다. 따뜻하게.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경계선 있는 사랑이었다. 할머니, 우리 다시 함께 여행 가? 손주가 물었다. 어머니는 웃었다. 할머니는 친구들이랑 다닐 거야. 너희는 엄마 아빠랑 가. 그럼 한 번은 함께 가. 그럼 1년에 한 번은 함께 가자. 근데 그건 할머니가 원할 때. 저녁 식사를 하며 아들은 다시 한번 사과를 했다. 엄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예약을. 어머니는 밥을 먹으며 대답했다. 알아.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어, 뭐가요? 너도 행복해야 한다는 거. 나도 내 행복을 찾았고. 아들은 어머니의 얼굴을 봤다. 정말로 표정이 달랐다. 희생의 무게가 벗겨져 나간 얼굴이었다. 그들이 떠난 후 어머니는 거실에 앉았다. 노트북을 다시 켜서 유럽 여행을 검색했다. 터키, 그리스, 스위스. 그리고 매해 가고 싶은 다른 나라들. 어머니의 인생 버킷리스트는 다시 채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밤 10시. 어머니는 유튜브를 켜봤다. 혼자 여행하는 여성들 채널을 구독했다. 그리고 댓글을 남겼다. 나도 이제 혼자 여행을 다닌다. 나이가 드는 게 나쁜 게 아니었다. 나를 잊고 사는 게 나빴던 거다. 3개월 후, 어머니의 집 거실은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국에서의 사진. 어머니와 친구들이 코끼리를 타고 있었다. 베트남에서의 사진. 강에 보트를 띄우고 있었다. 캄보디아에서의 사진. 앙코르와트 유적지 앞에서 찍은 것. 모두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계획한 여행들이었다. 거실의 한 벽에는 어머니와 친구들의 사진이 계절마다 붙어 있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위에는 손글씨로 쓰인 글귀가 있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1년이 지났을 때 아들이 다시 찾아왔다. 마음이 놓였다. 어머니가 이제 자신과의 관계만을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왔네. 따뜻하지만 정중했다. 아들은 그것이 이전의 무조건적인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자신들이 필요한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 식사를 하며 어머니는 다음 여행의 계획을 말했다. 내년엔 유럽을 가기로 했어. 친구들이랑 한 달 정도. 와, 한 달이나요? 응. 너희 일정에 맞춰줄 필요 없으니까. 아들은 웃음이 나왔다. 슬픔의 웃음이 아니었다. 그저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웃음이었다. 이제 자신도 어머니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밤 11시 아들이 떠난 후 어머니는 거실 창문을 켰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완전하다고 느껴졌다. 혼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계절마다 만나기로 한 여행이 있었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명확했다. 어머니는 거실 벽에 사진들을 바라봤다.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 행복한 자신의 표정, 그리고 중얼거렸다. 나는 충분하다. 어떤 사랑은 조건 없이 주지만
어떤 순간엔 멈출 줄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멈춤은 때로 가장 조용한 복수이자 가장 확실한 해방이다. 무릎을 꿇고 봉사하는 여성의 삶도 아름답지만 두 발로 서서 자신의 길을 걷는 여성의 삶도 마찬가지로 아름답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어도 누군가를 돌봐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 자체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그까이 거 인생의 다른 이야기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